안녕하세요. 코인노다 김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요. 미국에서 CPI 발표,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폭락할 건가 급등할 건가. 투자자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사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소비 물가지수 CPI와 도매 물가지수 PPI 지표는 각각 3월 12일, 13일 발표 예정으로 3월 18일, 19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이것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2월 CPI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가에서는 연간 CPI가 2.9%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시저는 이번 CPI 발표를 약세장의 마지막 베어 트랩으로 해석하며 곧 강세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도 63.13%의 투자자가 비트코인 롱, 즉 상승 포지션을 유지 중이어서 시장의 반등 기대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 때문에 2025년 이후에 비트코인 판세 변화와 알트코인 판세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차트화해서 만들긴 했는데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가장 그 키워드가 뭐였느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전체 돌아가는 판세를 읽고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가 작년에 제도권에 진입했다. ETF 이렇게 들어갔다. 이것이 왜 들어갔으며 여기에 명함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왜 고래들이라든가 중동의 부호들이 ETF를 사려고 미국의 올가에 몰렸을까요? 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겠고 그리고 이것은 해킹 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거래소가 파산하는 거 상관없이 증권시장에서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해도 ETF는 건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갈아타려고 했던 겁니다. 고래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야, 이제는 비트코인이 즉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뭐 이제 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맞는 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해킹의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커버해 준 것이 ETF는 맞아요. 그런데 만일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가에 내몰린 100만 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이걸 팔기 시작을 하고 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계속 지금 ETF를 팔아 제끼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게 지금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지금 가격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ETF를 시장에 나옴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상승을 꿈도 못 꿀 정도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블랙록이라든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 같은 ETF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오히려 거래소에 자기네가 ETF로 팔지 못한 지분들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불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도권 진입을 했다고 좋아할 만도 아닌 게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버텼던 게 비축자산이란 키워드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사 모을 거다.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초크 2.0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제한다든가, 즉 금융기관들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접근을 막았던 그런 법들이 지금 현재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좋은 점이 등장하는데도 그게 호재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암호화폐 제도권이 오히려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막았을까요? 하방 지지선을 구성을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할 거고 지금 현재는 누가 했나요? 요즘에 팔았던 그 대항고래들이 옛날에는 암묵적 합의를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낸스 등의 중앙화 거래소들입니다. 가격 조작 정책이라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가격의 하방 지지선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가격만 떨어지면 기관들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리 있나요? 그런데 지금 그 기관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다. 이제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신규 자금 모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는 이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지금 이제 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값도 이제 30%까지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하방 지지선은 누가 막을 거냐 하는 문제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정부가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래소에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가격 조작 정책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막을 것이다. 그 과정까지는 기관들이 막을 것이다. 기관들이 ETF용 물건을 확보해야 되니까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번에 빠졌죠. 서밋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몰수해가지고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 이게 비축이다. 그런데 기관들은 벌써 반녹초가 됐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지금 매입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처럼 고래들이 매입을 해주겠느냐? 아니죠. 지금 고래들은 오히려 파는 쪽으로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냥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은 중앙화 거래소들이잖아요. 그 중앙화 거래소들이 매입을 한다? 그런 분위기를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온라인 체크나 또 그 다음에 거래소의 오더북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누가 막고 있느냐면 일반 개미들이 소위 대중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저점 매수할 때야. 지금 매스컴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 매수할 때니까 지금 사두면 돈 벌 거야. 자기는 안 사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미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 내일의 모습, 모레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수령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분수령이란 게 뭡니까? 개미들이 오히려 매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들이 또 가세하고 이제 기관들도 다시 가세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건 캡이죠. 최고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아직 반전의 가능성이 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매수세 기관들이 빠진 상태에서 개미들이 그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역량은 개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은 이미 트레이딩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봐버렸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먹었던 친구들이 고래들이고 거래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느냐? 부자 몸조심하겠죠? 상당히 지금 현재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 코인여다 김영희였습니다.